경상남도 작은 읍내 외곽, 낡은 간판도 없는 고물상 앞에서 최만식은 오늘도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고 돌아왔습니다. 75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지만 손등에 새겨진 주름과 거친 손바닥은 평생 살아온 삶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만식이 손수레를 세우자마자 어디선가 하얀 털뭉치 하나가 달려와 꼬리를 흔들며 반겨준다는 겁니다. 백구야, 오늘도 여기서 기다렸구나. 만식은 쪼그려 앉아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진돗개 혈통이 섞인 듯한 중간 크기의 개였는데 온몸이 하얗다고 해서 만식이 백구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였죠. 처음 만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고물상 처마 밑에서 떨고 있던 새끼 강아지를 만식이 발견한 거였어요. 목에 줄도 없고 털도 더러워져서 며칠은 굶은 것 같았습니다. 이 녀석아, 주인은 어디 갔냐? 만식은 개를 키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왔거든요.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18배 나와서 이런저런 일을 전전하며 살아온 게 벌써 50년이 넘었죠. 친구도 가족도 없이 폐지 줍고 고철 모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작은 생명체가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처음엔 그냥 하룻밤만 재워주려고 했어요. 비도 그치고 날씨도 개면 어디론가 가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백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식이 새벽에 폐지를 주우러 나가면 졸졸 따라오고 저녁에 돌아오면 고물상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신기한 녀석이네. 왜 나 같은 늙은이한테 붙어 있는 거야? 만식은 중얼거리며 백구에게 김밥 한 조각을 건네주었습니다. 점심으로 먹으려던 거였는데 백구가 배고파 보여서 나눠 먹는 거였죠. 백구는 김밥을 받아 먹으면서도 계속 만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참 이상했어요. 마치 고마워한다는 듯이 아니면 뭔가 말하고 싶어 한다는 듯이 반짝거렸거든요. 고물상 안쪽은 온갖 폐품들로 가득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같은 큰 가전제품부터 작은 철조각까지 사람들이 버린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만식은 이런 것들을 주워다가 고철상에 팔거나 쓸만한 건 고쳐서 다시 파는 일을 했습니다. 돈이 많이 되는 일은 아니었지만 혼자 먹고 살기엔 충분했죠. 백구야, 이거 봐. 이 라디오 좀 고치면 소리 날 것 같은데? 만식은 오래된 라디오를 만지작거리며 백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백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만식의 손놀림을 지켜보았어요. 사실 만식은 백구가 대답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있으면 답답해서 중얼거리는 습관이 생긴 거였는데 백구가 옆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말을 거는 거였죠. 해가 저물어가자 만식은 고물상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수로 치면 2평 정도 되는 좁은 공간이었는데 낡은 이불 하나와 작은 텔레비전 그리고 전기밥솥 하나가 전부였어요. 백구는 문 앞에 누워서 만식이 들어가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백구야, 너도 들어와. 만식이 손짓하자 백구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만식은 자신의 이불 한쪽을 백구에게 덮어주었어요. 백구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이내 만식 곁에 바짝 붙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만식은 오랜만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오면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백구의 따뜻한 체온과 규칙적인 숨소리가 이상하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마치 가족이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식이 눈을 뜨자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백구야.
만식도 백구에게 인사를 건네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서로 어색하지만 뭔가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백구와의 동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만식은 여전히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나갔고 백구는 어김없이 그 뒤를 따라왔어요. 처음엔 백구가 따라오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백구가 없으면 허전할 정도였습니다. 백구야, 오늘은 저기 아파트 단지까지 가볼까? 만식이 손수레를 밀며 말하자 백구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대답하는 듯 했어요. 신기한 건 백구가 만식의 말을 정말 알아듣는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기다리라고 하면 얌전히 기다렸거든요. 아파트 단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도착하자 만식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골판지와 종이류를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그 옆에서 지키고 서 있었어요. 가끔 다른 개들이 짖어대도 백구는 꿈쩍도 하지 않고 만식만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개 키우세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백구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 옆에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는데 아마 엄마인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런 셈이죠. 만식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백구를 정식으로 분양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주워온 거라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애매했거든요. 우와, 진짜 예뻐요. 이름이 뭐예요?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백구라고 해요. 백구요? 정말 하얗네요. 아이가 백구에게 손을 내밀자 백구는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더니 아이의 손을 살짝 하찼습니다. 아이는 깔깔 웃으며 좋아했어요. 순하네요. 몇 살이에요?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물었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아마 1살 정도 될 것 같아요. 만식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백구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었지만 크기나 행동을 보면 그 정도인 것 같았어요. 정말 착하네요. 우리 집에도 개가 있는데 이렇게 얌전하지 않아요. 여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만식은 뭔가 뿌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백구를 칭찬받으니까 마치 자신이 칭찬받는 것 같았거든요. 모녀가 떠난 후 만식은 폐지 수거를 마저 끝냈습니다. 손수레가 가득 찰 때까지 걸린 시간은 평소보다 조금 더 걸렸는데 아마 아까 그 모녀와 이야기한 시간 때문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게 오랜만이라 기분이 좋았어요. 백구야, 너 덕분에 오늘 사람들과 이야기도 했네. 만식이 백구를 보며 말하자 백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마치 무슨 말인지 궁금하다는 듯이요. 고물상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식은 문득 백구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불쌍해서 밥 한 끼 주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백구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백구가 꼬리 흔들며 반겨주고 밤에 잠들 때도 백구가 곁에 있어주고 평생 혼자 살아온 만식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백구야, 너는 왜 나한테 왔을까? 만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는 만식을 올려다보며 작은 소리로 꽁꽁거렸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물상에 도착해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을 때 이웃 고물상 아저씨가 담을 넘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만식이 형, 개 키우시네? 아, 네. 주워온 거예요. 귀엽네요. 그런데 먹이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 괜찮으세요? 이웃 아저씨의 말에 만식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실 백구를 키우면서 지출이 늘어난 건 맞았거든요. 깨 사료도 사야 하고
가끔 간식도 사주고 싶었고요. 하지만 그런 걱정보다는 백구와 함께 있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먹던 밥 둘이 나눠 먹으면 되죠. 만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웃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이 되자 만식은 평소처럼 백구와 함께 작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고 내일도 백구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거였어요. 만식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런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백구를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고요. 백구야, 고마워. 만식의 작은 속삭임에 백구는 꼬리를 한번 흔들어 보였습니다. 백구와 함께한 시간이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어린 강아지였던 백구는 이제 제법 든든한 성견이 되어 있었어요. 만식도 나이가 들면서 예전만큼 기운이 나지 않았지만 백구가 곁에 있어서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한파 경보가 연일 내려지고 읍내 곳곳에서 수도관이 얼어터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만식의 고물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작은 방 안의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만식과 백구는 이불을 덮고 서로 몸을 맞대고 추위를 견뎌야 했어요. 백구야, 정말 춥다. 너도 춥지? 만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백구는 만식에게 더 바짝 붙어왔습니다. 백구의 따뜻한 체온이 만식에게는 그 어떤 난로보다도 소중했어요. 며칠째 계속된 한파로 만식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기침이 자주 나오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병원에 갈 형편도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백구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아, 백구야. 며칠만 더 버티면 날씨가 풀릴 거야. 만식은 백구를 안겨주며 안심시켰지만 사실은 자신도 불안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조이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날 밤 백구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계속 만식 주위를 맴돌면서 불안한 듯 낑낑거렸어요. 만식이 잠들려고 누우면 백구가 와서 만식의 손을 핥거나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왜 그래, 백구야? 뭔가 이상해? 만식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지만 백구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어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무렵 만식은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백구는 이미 깨어 있었는데 만식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아저씨가 좀 아픈 것 같다. 만식은 가까스로 말을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백구는 만식 곁에 바짝 붙어서 만식의 손을 계속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자신이 곁에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만식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고 호흡도 점점 약해졌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만식의 머릿속에는 백구 생각뿐이었습니다. 백구야, 미안해. 아저씨가 먼저 가는 것 같다. 너는 어떻게 살지? 만식은 떨리는 손으로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만식의 손길을 느끼며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마치 만식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고마웠어. 너 때문에 외롭지 않았어. 정말 고마웠다. 그것이 만식이 백구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 고물상 아저씨가 평소보다 늦게까지 만식이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고물상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밖에서부터 백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얌전하던 백구가
이렇게 크게 우는 건 처음이었어요. 만식이 형, 괜찮으세요? 이웃 아저씨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백구의 울음소리만 더 커질 뿐이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간 이웃 아저씨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만식이 작은 방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그리고 백구는 만식의 머리맡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만식의 손을 하자주면서 마치 깨우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만식이 형. 이웃 아저씨는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만식의 시신이 옮겨지는 동안에도 백구는 계속 따라다니려고 했어요. 구급대원들이 백구를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이게는 어떻게 하죠?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일단 동물보호소에 연락해야겠네요. 주인이 없으니까. 이웃 아저씨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만식이 실려나간 방향을 바라보며 슬픈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동물보호소 직원들이 와서 백구를 데려갔습니다. 백구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우리에 갇혀 보호소로 향해야 했어요. 차창 밖으로 고물상이 멀어져가는 모습을 백구는 마지막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식과 백구의 3년간의 동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의 서막이었어요. 동물보호소의 철창 안에서 백구는 하루 종일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그저 고물상이 있던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보호소 직원들이 아무리 달래도 백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 정말 주인을 그리워하네요. 젊은 여직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벌써 사흘째인데 아무것도 안 먹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나이 든 남직원도 걱정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소에는 백구 말고도 많은 개들이 있었지만 백구만큼 우울해 보이는 개는 없었어요. 다른 개들은 그래도 밥을 먹고 가끔 꼬리도 흔들고 사람이 오면 관심을 보이기라도 했는데 백구는 마치 세상에 관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사실 백구는 혼란스러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만식이 차가워져서 아무리 하차줘도 일어나지 않더니 낯선 사람들이 와서 만식을 어디론가 데려갔거든요. 그리고 자신은 이 차가운 철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만식은 어디에 있는 건지 백구는 알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보호소 직원들이 걱정이 되어서 억지로라도 먹이려고 했지만 백구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소장님, 이게 어떻게 할까요? 계속 이런 식이면. 젊은 여직원이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거야. 소장은 말했지만 사실 그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지만 백구만큼 심한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구가 철창 아래쪽 틈새를 계속 파기 시작한 거예요. 발톱으로 땅을 긁고 코로 밀어내고 몸을 비틀면서 조금씩 틈을 넓혀 나갔습니다. 백구는 밤새도록 파고 또 팠어요. 발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만식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 말이죠. 새벽 5시경, 백구는 마침내 철창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보호소 담장도 높았지만 백구는 필사적으로 뛰어올라 넘어갔어요. 그리고 곧바로 고물상이 있는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읍내까지는 꽤 먼 거리였지만 백구는 쉬지 않고 달렸어요.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만식이 있던 곳으로 가야 했어요. 해가 뜰 무렵 백구는 드디어 고물상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예전과 달랐어요. 만식의 냄새는 희미하게만 남아 있었고 고물상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백구는 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울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백구는 고물상 주변을 맴돌며 만식을 찾아다녔습니다. 혹시 어디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다른 곳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만식은 없었어요. 이웃 고물상 아저씨가 백구를 발견한 건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백구 아니야? 보호소에서 도망쳐 온 거야? 아저씨가 다가오자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만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백구야, 만식이 형은 이제 없어. 너도 알고 있지? 아저씨가 슬픈 목소리로 말하자 백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물상 문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보호소에 연락해야겠다. 아저씨가 중얼거렸지만 백구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당장 신고할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백구는 그날부터 고물상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만식이 늘 앉아서 폐지를 정리하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길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혹시 만식이 손수레를 끌고 돌아올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며칠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이 백구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을 떠다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게 참 충성스럽네. 주인이 죽었는데도 계속 기다리고 있어. 사람들은 백구를 보며 혀를 찼지만 동시에 감동받기도 했어요. 요즘 세상에 저런 충성심을 보기 드물었거든요. 백구의 기다림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백구는 그 자리에서 만식을 기다렸어요. 만식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백구 자신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그게 백구가 만식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거든요. 백구가 고물상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지만 백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엔 호기심으로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백구의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백구야, 오늘도 여기 있구나. 김순자 할머니가 밥그릇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백구에게 밥을 갖다 주는 게 일과가 되어 있었어요. 백구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했지만 여전히 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백구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백구가 대단하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건 백구의 충성심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였죠. 그런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젊은 남자가 고물상 앞에서 백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은호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동물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였어요. 인터넷에서 우연히 백구 이야기를 듣고 직접 확인해 보러 온 거였습니다. 정말 매일 여기 있는 거예요? 정은호가 근처 상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저기 있어요. 벌써 1년 넘었어요. 상점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은호는 백구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백구가 앉아 있는 자리, 주변 환경, 그리고 백구의 표정까지 세심하게 담았습니다. 백구는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여전히 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계가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분이었나요? 정은호가 물었습니다. 최만식이라고 혼자 사시던 할아버지였어요.
폐지 주우시면서 이계랑 살았는데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상점 주인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은호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동네 사람들을 인터뷰했어요. 김순자 할머니, 이웃 고물상 아저씨, 그리고 만식과 백구를 알고 있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식이 형은 정말 백구를 아꼈어요. 자기 밥을 나눠 먹이고 추우면 이불도 덮어주고 이웃 고물상 아저씨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백구도 할아버지를 진짜 따랐어요. 어디든 따라다니고 밤에는 같이 자고 정말 가족 같았어요. 김순자 할머니도 덧붙였습니다. 정은호는 이런 이야기들을 모두 영상에 담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주인을 기다리는 게 백구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영상은 업로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어섰어요. 댓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진짜 눈물 난다. 걔가 사람보다 의리 있네. 백구야, 유유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널 보고 있어. 이런 개를 어떻게 안 사랑할 수가 있어?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백구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근처 지역 사람들이었는데 점점 멀리서도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와, 진짜 여기 있네.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사람들은 백구를 보며 감탄했지만 백구는 여전히 무덤덤했어요. 사람들의 관심보다는 만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거든요. 언론에서도 백구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먼저 기사를 썼고 이어서 전국 방송사에서도 취재진을 보냈어요. 전국을 감동시킨 충견 백구, 주인을 1년째 기다려. 진정한 충성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백구.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백구는 이런 관심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카메라가 와도 기자들이 와도 백구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만식이 언제든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사람들은 백구를 보며 각자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어떤 사람은 감동했고, 어떤 사람은 안타까워했고, 어떤 사람은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순수한 사랑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정은호는 백구의 일상을 꾸준히 기록했어요. 비 오는 날의 백구, 눈 내리는 날의 백구, 햇살 좋은 날의 백구.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백구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백구야, 너는 정말 대단해. 정은호가 백구에게 말을 걸었지만 백구는 여전히 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정은호에게는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백구의 이야기는 이제 전국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백구에게는 오직 하나만이 중요했습니다. 만식이 돌아오는 것 말이죠. 백구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지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백구가 고물상 앞에서 기다린 시간은 거의 2년에 가까워졌어요. 정은호는 그동안 백구의 모습을 꾸준히 기록해 왔는데 어느 날 평소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정은호가 백구가 늘 앉는 자리 근처를 자세히 살펴보니 낡은 고철 더미 사이에 뭔가 끼어 있는 게 보였어요. 작은 철제 상자 같은 것이었는데 녹이 슬어서 거의 고철과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정은호는 조심스럽게 그 상자를 꺼내 보았어요.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겉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백구는 정은호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백구야, 이게 뭔지 아니? 정은호가 물었지만 백구는 대답 대신 상자를 한번 킁킁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길을 바라보며 앉았어요. 정은호는 상자를 열어보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만식이 남긴 물건일 수도 있었거든요. 아, 그거요? 만식이 형이 생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상자예요. 이웃 고물상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꺼내서 들여다보시곤 했어요. 아마 소중한 게 들어있을 거예요. 정은호는 신중하게 상자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녹슨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부러뜨리고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는 먼지가 쌓인 통장 하나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통장을 펼쳐보니 최만식 명의였습니다. 잔액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꾸준히 조금씩 저금한 흔적이 보였어요. 아마 평생 폐지를 주우며 모은 돈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편지였어요. 만식이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간다면 이 글을 누군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백구는 내 마지막 벗이고 내 전부였습니다. 이 돈은 많지 않지만 백구가 잘 살 수 있도록 써주세요. 백구에게 좋은 주인을 찾아주세요. 하지만 억지로는 말고 백구가 원할 때만요. 백구야, 고마웠어. 정은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만식이 백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죽은 후에도 백구를 걱정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이거 완전 대박이네. 정은호는 휴대폰으로 편지와 통장을 촬영했습니다. 이건 정말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였어요. 며칠 후 정은호는 새로운 영상을 올렸습니다. 백구를 향한 할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라는 제목이었어요. 영상에는 상자를 발견하는 과정부터 편지의 내용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이전 영상들보다도 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섰고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진짜 펑펑 울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진다. 백구가 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지 알겠어. 이 돈으로 백구 잘 돌봐줘야겠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걔는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었거든요. 통장의 돈은 국가에 귀속되거나 다른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돈은 백구 것이다. 할아버지의 뜻을 지켜줘야 한다. 온라인에서는 서명운동이 시작되었고 동물보호단체들도 나서서 백구를 지지했어요. 심지어 변호사들까지 나서서 백구를 위한 법적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백구의 자격을 인정하라.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줘라. 이런 구호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어요. 한편 백구는 이런 소동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서 길을 바라보며 만식을 기다렸어요. 돈이 어떻게 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백구에게는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정은호는 매일 백구를 찾아와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백구의 표정은 여전히 슬펐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편안해 보였어요. 아마 만식의 편지를 찾아낸 것 때문일 거라고 정은호는 생각했습니다. 백구야, 할아버지가 널 정말 사랑했구나. 정은호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하자 백구는 처음으로 정은호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잠깐 꼬리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마치 고맙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백구를 둘러싼 상황은 점점 좋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기다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제 거의 2년이 되어가는 기다림이었습니다. 백구가 고물상 앞에서 기다린 지 드디어 3년이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백구는 단 하루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불어도 백구는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후원 덕분에 백구를 둘러싼 법적 문제들도 어느 정도 해결되었어요.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식의 유산은 백구의 복지를 위해 사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구 전용 보호시설이 만들어지고 평생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였죠. 하지만 정작 백구는 여전히 고물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제공해도 백구는 그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백구의 고집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했어요. 백구야, 이제 좀 편한 곳에서 살아도 되는데. 정은호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만 백구는 여전히 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3년 전 그날처럼 만식이 손수레를 끌고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 백구의 모습이 예전과 조금 달라졌어요. 털에 윤기가 없어지고 걸음걸이도 느려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일 수도 있었지만 3년간의 기다림이 백구에게는 큰 부담이었을 거예요. 백구가 많이 늙었네요. 김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백구에게 밥을 가져다 주고 있었어요. 그러게요. 수의사 선생님께 한번 보여드려야겠어요. 정은호도 백구의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수의사가 와서 백구를 진찰해 본 결과 특별한 병은 없었어요. 다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체력이 떨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도 백구의 정신적 상태를 걱정했어요. 이게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할 텐데. 수의사의 말에 사람들은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이 깊어갈 무렵 백구에게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조용해지고 가끔씩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백구야, 뭘 보고 있어? 정은호가 물어봤지만 백구는 대답 대신 더 깊이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슬픔보다는 평화로운 느낌이었거든요. 어느 날 밤 백구는 평소와 다르게 길게 울어댔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슬픈 울음이 아니라 뭔가 간절한 부름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백구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와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였어요. 다만 백구가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길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은호가 평소처럼 백구를 보러 왔을 때였어요. 백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표정이 더 평화로워 보였고 입가에 미소 같은 게 떠 있었어요. 백구야,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 정은호가 말을 걸었지만 백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은호가 가까이 다가가서야 알 수 있었어요. 백구가 조용히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을요. 숨을 쉬지 않고 있다는 것을요. 백구야, 백구야. 정은호가 백구를 흔들어 봤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백구는 평화롭게 눈을 감은 채 만식이 돌아올 길을 바라보며 마지막 숨을 거둔 거였어요. 백구가, 백구가. 정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소식이 알려지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도, 이웃 고물상 아저씨도, 그리고 백구를 아끼던 모든 사람들이 와서 백구를 바라봤어요. 백구야, 이제 할아버지 만났지? 정말 고생 많았어. 사람들은 저마다 백구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맑은 날이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바람도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만식이 백구를 맞으러 온 것 같았어요. 온라인에서도 백구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백구야, 이제 편히 쉬어. 할아버지 품에서 행복하게 지내. 3년간 정말 고생했어. 전국의 사람들이 백구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백구가 마침내 만식과 다시 만났을 거라는 위로의 마음도 가졌습니다. 백구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의 방식으로 만식에게 돌아간 거였습니다. 백구의 죽음 소식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3년간 한자리를 지킨 충견의 마지막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은호가 올린 마지막 영상에는 수십만 개의 댓글이 달렸고 모두가 백구를 그리워했습니다. 백구를 어떻게 보내드릴까요? 동물보호단체 관계자가 정은호에게 물었습니다. 백구의 장례를 어떻게 치를지 결정해야 했거든요. 백구가 가장 원하는 건 할아버지 곁에 있는 거겠죠. 정은호는 만식의 무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만식은 무연고자라서 읍내 공동묘지에 묻혀 있었어요. 작은 표지석 하나만 있을 뿐 꽃 한 송이 놓인 적 없는 쓸쓸한 무덤이었습니다. 여기가 할아버지가 잠든 곳이구나. 정은호는 만식의 무덤 앞에서 조용히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백구도 이곳에 함께 묻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작은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백구의 이야기를 듣고 멀리서 온 사람들까지 참석했어요. 백구를 위한 작은 관에는 사람들이 보내준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백구야, 정말 고마웠어. 너 덕분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 김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구야, 이제 할아버지랑 행복하게 지내. 이웃 고물상 아저씨도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백구는 만식의 무덤 바로 옆에 묻혔습니다. 작은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어요. 여기 잠든 이 최만식 그리고 그의 친구 백구. 장례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서 백구 동상을 만들겠다고 나선 거예요. 전국에서 후원금이 쏟아져 들어왔고 조각가도 무료로 작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고물상 앞에 백구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백구가 늘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에 백구가 길을 바라보던 그 모습 그대로 만들어진 동상이었어요. 동상의 눈빛은 여전히 간절했고 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막식 날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백구를 직접 알던 동네 사람들부터 백구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전국의 사람들까지 모두가 백구를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백구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 변하지 않는 충성심,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보여주었어요. 읍장이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백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백구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계속될 겁니다. 동상 제막 후 그곳은 작은 명소가 되었어요. 매일 사람들이 찾아와서 백구 동상을 보고 꽃을 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특히 연인들이나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엄마, 저게는 왜 거기 앉아 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백구는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서 계속 기다렸단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야. 엄마가 아이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나도 백구처럼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엄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야. 백구처럼 진실한 마음을 가지면 말이야. 정은호는 백구의 마지막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백구가 우리에게 남긴 것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어요. 백구의 3년간의 기다림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 기다림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 그리고 작은 존재도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요. 정은호의 나레이션이 영상을 마무리했어요.
이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의 작은 읍내에서 일어난 개와 노인의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백구 동상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마다 이런 말을 하곤 해요. 나도 누군가에게 백구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요. 백구처럼 진실한 마음을 갖고 싶어요. 백구야, 고마워. 백구와 만식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보여준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백구 동상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말이죠. 해가 질 무렵 백구 동상에 따뜻한 석양빛이 비춥니다. 마치 하늘에서 만식과 백구가 함께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것 같습니다. 만식의 목소리가 백구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백구의 이야기는 이렇게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면서 말이죠.